짜장면이요. 우와. 아빠 저기 5,000원이 있어. 누가 만든 것 같은데. 이야. 가져왔다. 엄마 받아라. 여기 오리눈도 있다. 오리눈. 이번엔 아빠다. 야짜. 끝이다구만.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언더우드가 기념관 전시 설명을 맡은 대학원 이동규라고 합니다. 제가 대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더우드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위에 계신 분 기독교인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조선 땅에 최초로 오신 복음 선교사로 최초로 조선 땅을 밟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건물을 언더우드가 기념관이라고 불렀는데, 보통 언더우드가 기념관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집에 사셨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집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신 집은 아니시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드님이신 원한경 박사님 때부터 사시기 시작한 집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문에 가장 유명하신 언더우드가의 3대들이 이렇게 저희가 사진을 합성을 해 놓았는데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드님인 원한경 박사님이십니다. 원한경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성에서 경사가 났다, 한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릴리오스 호튼 여사님이 원한경 박사님을 출산하실 당시에 릴리오스 호튼 여사님 나이가 38, 굉장히 그때 당시 굉장히 노산이었고, 그때에는 또 남아 선호 사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남자 아이가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한성에서 경사가 났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첫째 아들을 낳게 되시는데 원일한 박사님이십니다. 한일자에다가 사내아이 한자를 써서 첫 번째 사내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영어 이름은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그리고 아드님은 호레스 호튼 언더우드, 그리고 또 아드님은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2세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다시피 굉장히 이름들이 비슷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 설명에 있어서는 원두우 선교사님, 원한경 박사님, 원일한 박사님으로 저희가 전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두우 룸으로 저희가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사진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는 원래는 조선 땅으로 선교를 가시려는 목적으로 선교를 이제 신학을 배우거나 의학을 배우신 분이 아니셨어요. 원래는 인도 선교를 목표로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도 선교를 못 가고 있었을 때 한 명의 조선인의 편지를 받고 조선 땅을 알게 돼가지고 조선으로 선교를 가시게 됩니다.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근무한 곳이 바로 여기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광해원이라는 곳은 알렌 선교사님이 조선 땅으로 의료 선교를 가셨을 때, 그때 당시 이모군란이라고 이제 군인들한테 그때 당시 월급을 쌀로 받았는데 이 쌀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제대로 주지 않자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모군란 당시에 명성황후라는 분의 조카인 민영이라는 사람이 크게 다쳤었어요. 근데 그 크게 다친 것을 알렌 선교사님이 서양의 옷으로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고쳐주니까, 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집 한 채를 지어줄 테니까 거기서 조선인들 좀 고쳐라 라고 해가지고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후에 딱 2주가 지나서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고종께서 광해원의 소식을 듣고 이 광해원이라는 이름이 약간 좀 별로니까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2주 뒤에는 제중원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조의사로서 근무하시던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제 보조의사로서 근무하시면서 이제 약을 처방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알렌 선교사님 이후에는 헤론 선교사님도 여기서 근무를 하셨고요. 후에는 세브란스라는 분의 이제 후원을 받게 돼가지고 오늘날에 연세대학교 옆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전신이 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저기에서 이제 열심히 근무를 하니까 고종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집 한 채를 또 선물을 해주시게 돼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세문안교회의 모태가 된 정동사택의 사랑채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화문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몇 년 전에 광화문에서 굉장히 큰 교회 하나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쁘고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지게 됐는데요.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의 시작은 원래 여기 있는 이렇게 작은 사랑집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1910년도쯤 가면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서양식 건물로서 교회가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1935년도가 되면은 이제 조선 땅에 어느 정도 기독교의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사진을 보면은 이쪽 굉장히 독특한 사진이 있는데요. 최초의 자생적 신앙 공동체인 소래교회를 언더우드 선교사님네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모두 알고 계시죠? 선교사님들이 보통 선교를 나가게 되면은 선교사님의 주도로서 이제 교회가 지어지고 학교가 지어지고 뭐 병원이 지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소래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의 도움 없이 조선인들이 자생적 스스로가 모여가지고 신앙 공동체, 교회 같은 곳을 만들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 공동체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다 라고 해가지고 갔었을 때 찍은 사진을 저희가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 조선 땅이 아니라 인도로 선교를 가시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때 한 명의 조선인의 편지를 받게 돼가지고 조선 땅을 알게 되어 조선으로 선교를 가시게 됐다고 했는데요.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이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직접적으로 편지를 쓴 건 아니지만 그 편지를 쓴 분이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친구분이 이쪽에서 어떤 분이 그 편지를 썼을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옷을 입고 계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일본식 복장 혹은 서양식의 양복을 정장을 입고 있는 반면에 유일하게 한 분만이 조선의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분이 이수정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이수정 선생님은 오늘날의 국비 유학생,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갔던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일본으로 유학 가서 서구의 문물, 서양의 문물과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기독교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기독교에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조선 땅에는 선교사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선 땅에도 사람이 있고 기독교의 복음을 믿을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가 없구나,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회 잡지인, 선교 잡지인 미셔너리 리뷰라는 곳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조선 땅에도 이제 복음을 이제 믿을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선교사가 없다, 우리에게도 선교사를 보내달라.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인도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잡지에 투고된 그 편지를 읽게 되고 내가 조선 땅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조선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잘 보시면은 우리의 동해에 정말로 써져서는 안 되는 영어가 써져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읽어보실 수 있으시면 영어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동해라고 이스트시라고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1909년도 이제 지도인데요.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미 일본에게 외교나 정치나 많은 부분을 잠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 땅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그때 당시엔 없었어요. 무조건 일본을 경유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이수정 선생님에게 한글을 배웁니다. 또 이수정 선생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성경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이라는 성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성서를 최초로 한글로 번역하신 분이 바로 이수정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정 선생님한테 3개월 동안 한글을 배우게 되고 이분이 번역하신 마가복음을 들고 바로 조선 땅을 향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세요. 병원도 있고 교회도 지어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역, 바로 성서 번역 사업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성서 번역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번역할 수 있는 이제 동호회라고 하는 회를 만들어가지고 성서를 이렇게 막 번역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큰 상자에다가 성서를 번역한 걸 전부 다 막 담은 다음에 오늘날의 시장으로 말할 수 있는 저작거리 한가운데다 그 큰 상자를 탁 놓은 다음에
그때 당시 일반 민중이 사익을 수 있었던 한 푼 혹은 두 푼 정도의 성서를 팔기 시작하면은 반나절이 지나기도 전에 모든 성서가 다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해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때 당시 조선 땅에는 교육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조선인들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얼마나 상당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사진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두 가족의 전도 여행이라고 쓰여져 있는 사진인데요.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전도 여행으로 전시를 하고 있지만 전도 여행이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 부인분이신 릴리어스 호튼 여사님의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릴리어스 호튼 여사님은 조선 땅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릴리어스 호튼 여사님은 간호사셨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이제 보조 의사로서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루머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금발 벽안의 도깨비가 어린아이의 간을 빼먹는다는 굉장히 이상한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낭설들과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이제 금발에다가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만 보면은 해코지 알고 우리 아이 잡아먹는다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릴리어스 호튼 여사님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항상 가마를 타고 퇴근을 하셨거든요. 어느 날 근무를 끝나고 나가보니까 가마가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갈 수 있는 가마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마를 타지 않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때 이것도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의도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가 집에다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릴리어스 호튼 여사님을 바래다 주고 또 출근할 때도 데려다 주면서 그렇게 사랑이 싹 터가지고 결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을 하신 다음에 이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릴리어스 호튼 여사님과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가 선교사로서 조선 땅에 왔는데 우리만을 위한 신혼여행이 되셔야 되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신혼여행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북 땅으로 가는 마당에 그러면은 가면서 그런 마을 지나가는 마을에다가 복음도 같이 전하면서 우리도 신혼여행을 즐기고 더불어서 기독교의 가르침도 전하는 그런 거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진을 전도여행으로 전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조선 이제 한국 역사에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1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젊었을 적 사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교회를 저희가 일러스트로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으로 전시를 해뒀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재는 있는 교회도 그리고 없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제 교수님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일러스트로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 방에 들어오셨을 때 굉장히 눈을 먼저 사로잡은 굉장히 귀한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인 참사검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진품을 전시해두고 있진 않고요. 진품 같은 경우엔 연세대학교 박물관 내에서 상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사인 참사검. 이제 여러분 12지신 알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그 중에서 인, 호랑이 인자. 4가지 인이 모이는 시간에 철을 재련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사인 참사검입니다. 이 사인 참사검은 조선시대 중기 양식으로 당시 중국이나 일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선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양식이었습니다. 이 사인 참사검 같은 경우에는 왕이 조선 왕실에 조선 정부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제 신하들에게 직접 하사하는 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검을 고종께 하사를 받으셨는데 그걸 통해서 언더우드 가문과 조선의 왕실이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바로 여기 있는 원두 부인의 손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소중한 유물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이제 진품을 전시 중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명성황후가 언더우드 부인에게 직접 하사한 손거울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조선 말기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듯이 명성황후가 조선 말기에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하도 믿을 수 없었고 자신의 친족도 믿을 수 없었고 자신의 가족까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분이 바로 릴리우스 호튼 여사님이셨습니다. 릴리우스 호튼 여사님이 명성황후의 주치의로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병도 봐주고, 그리고 릴리우스 호튼 여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결혼하셨을 때 금 100만 냥을 하사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고 총애하셨던 분이 릴리우스 호튼 여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릴리우스 호튼 여사님이 바로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가장 밑에 계시는 분, 이분이 바로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았던 간호선교사셨던 릴리우스 호튼 여사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릴리우스 호튼 여사님이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다른 선교사님 부인들에 비해서 키도 작으시고 몸집 체구도 굉장히 왜소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저희가 사진에서 딱 보면은 리더처럼 가운데 딱 있는 것처럼 여성 선교사분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릴리우스 호튼 여사님이셨습니다. 네, 이쪽을 보시면은 저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과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묻히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목회를 하셨던 이제 교회를 저희가 그릇으로 전시를 해두고 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907년 혹은 1909년도까지 이제 류마티스염과 후두염이 악화가 돼가지고 스위스로 여행을 가기도 하시고 미국으로 여행을 가시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몸을 회복하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병세가 너무 짙어져가지고 1916년도에 사고하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쪽에 묻히셨다가 1999년도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으로 이장이 되셔서 오늘날에는 한국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묻혀 계십니다. 저희가 다음 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쪽을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날에 굉장히 컴퓨터 타자기처럼 생겼죠? 이게 바로 언더우드 넘버 5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때 당시 시중에 나와 있던 타자기들은 대부분 어땠냐면은 이렇게 타자를 치면은 한 줄을 다 치기 전까지는 자기가 뭘 쳤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하려면 무조건 한 줄을 다 치고 확인했어야 됐던 반면에 이 언더우드 넘버 5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칠 때마다 자기가 뭘 쳤는지를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도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이 언더우드 넘버 5 제품을 누가 발명을 했느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큰 형인 토마스 언더우드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사업을 하셨거든요. 문구 사업을 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인 돈 중에서 5만 달러를 누구한테 헌금하냐?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자신의 동생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5만 달러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저쪽 뒤에 보이시는 그림 보이시나요? 이쪽 그림이 보이시나요?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부지가 되는 이 부지의 절반을 사들일 수 있을 정도의 돈이 5만 달러였습니다. 이 부지가 총 10만 달러였는데 그때 당시 5만 달러를 자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형이 헌금을 해줘서 반을 사고 나머지 반을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이제 산 게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의 부지가 됩니다. 이 굉장히 5만 달러 대단한 게 뭐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5만 달러를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2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선에도 종합대학이 있어야 된다. 조선에도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 CCC라고 불렸거든요. 조선에 있는 기독교 대학이 종합대학이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2년 동안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 뭐 선교 단체, 뭐 어디 회를 하루도 쉬지 않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벌어들인 돈이 5만 달러였는데 저렇게 이제 개발 하나 해가지고 딱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보면 1917년도 거랑 1919년도 마스터 플랜, 조감도 혹은 청사진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청사진이 굉장히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 CCC가 일본에게 인가를 받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어지는 게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에 이 조감도를 그리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손님분들에게 항상 설명을 해줄 때 항상 느끼는 거는 저희가 보통 꿈을 꾸거나 희망을 가질 때 자그마한 어떤 건덕지라고 하죠.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보여야지 저희가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속성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걸 설명하면서 그때 당시 일제에게 인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종합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없던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을 설립하려고 꿈을 꾸었고 오늘날 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항상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쪽 뒤를 보시면 원한경 박사님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도 선교사님이 계획을 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연희 전문학교를 그러니까 조선 크리스천 컬리지를 꾸려나가고 운영하신 분은 원한경 박사님, 이제 호레스 코튼 언더우드 박사님이십니다. 원한경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베일에 쌓여있는 분이시기도 하신데 몇 가지 확인된 사실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이제 뉴욕 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때 당시 최신의 교육학을 가시고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분이 원한경 박사님이십니다. 특히 원한경 박사님이 사회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셨는데 그게 한국 사회학의 시초였기도 하고요. 제암 일제 만행을 대내적으로 알리는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암리 학살 사건, 이제 제암리라는 동네에서 일본인들이 제암리 동네에 있는 주민들을 모두 이제 제암리 교회에다가 모아놓고 거기에다 총으로 다 쏴 죽인 다음에 그 교회를 불태워가지고 죽였던 사건을 대내적으로 알리는데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 바로 원한경 박사님이십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 언더우드가 기념관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927년도에 이 집이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1926년도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1927년도에 지어져서 원한경 박사님 때부터 이 집에서 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1953년도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여기 위로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뚜껑이랑 뭐 완전히 안쪽에 완전히 날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걸 날아가게 한 이제 원인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박격포탄이 이쪽으로 떨어져가지고 파괴가 된 거죠. 보통 저희가 한국전쟁 당시라고 해서 이 포탄을 보통 북한 사람들이 쐈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미국이 쏴가지고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겁니다. 왜냐면 53년 당시에 이제 서울이 이제 북한에게 수복이 되었을 때 북한군 군인 장교들의 숙소로 사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탄을 떨어뜨렸다고 해요. 1956년도에는 이제 개보수를 거쳐가지고 다시 원한경 박사님과 원한경 박사님의 아드님이신 원희람 박사님네 가족들이 사시기 시작하시다가 1974년도에 이 집을 연세대학교에 기증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03년도부터 저희가 전시관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6년도에 위에서 전기합선 사고가 있어서 화재가 일어나게 돼요. 화재가 일어나서 위에 있던 유물들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저희가 소실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게 안타깝기만 한 게 아닌 게 저희가 이걸 통해서 얻은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저희 앞에 보시면은 움푹 패어진 곳 혹시 보셨나요? 앞쪽에 정원같이 생겼는데 움푹 패어진 곳, 거기가 원래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쓰레기장으로 이용을 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냥 막 쓰레기 버리거나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불난 곳에 총장님이 불난 곳에 쓰레기가 있는 게 말이 되냐, 그거 다 치워버려라 하면서 그 쓰레기를 치우다가 거기 안에서 이제 원한경 박사님이랑 원희람 박사님이 사용하시던 정원과 우물이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또 이제 발굴 작업을 거쳐서 오늘의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방으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문의 가계도를 저희가 나무로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조분들이 이렇게 있으시고요. 아까 전에 언더우드 넘버 5를 편하게 앉으셔도 되세요. 언더우드 넘버 5 제품을 발명하신 존 토마스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릴리스 언더우드 선교사님, 원한경 박사님과 에델 반 와그너 여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신데요. 에델 반 와그너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한 가지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여자 고아원을 설립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남아선호 사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고아원에서 받아주는 데는 많았는데 여자아이는 상대적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았어요. 근데 남자 고아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자들만을 위한 고아원을 이제 만드신 분이 에델 반 와그너 여사님이시고 시대에 있는 가장 최약자를 가장 잘 캐치하셨던 분이기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에델 반 와그너 여사님은 아까 전에 저희 신발장 있죠? 신발장에서 동일한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좌경화된 좌익 세력의 연세대학교를 다니던 좌파적 사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 대학생 2명이서 에델반 와그너 여사님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이랑 교수 부인의 분들이 티타임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교수 부인 한 분을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그게 오발이 되어가지고 에델반 와그너 여사님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여러 이제 후손들이 여러 곳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원한석 이사님은 오늘날에도 연세대학교 부지에서 살아가시면서 이사로서 연세대학교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언더우드 가문과 연세대학교가 아직도 긴밀하게 협력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교육을 테마로 전시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원도드 선교사님도 고아학당을 만드셨어요. 원도드 선교사님 고아학당을 만드셨고, 이 고아학당은 후에 밀러라는 사람이 인수를 해가지고 밀러 학당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초등교육기관이 되게 됩니다. 여기 출신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밀러 학당 출신이셨어요. 외국에서 온 외국 선교사가 외국의 학문을 가르친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배우셨다고 해요. 이외에도 평양신학교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 땅에 온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저희가 이제 배우고 있는 분이고요. 배제학당, 오늘날의 배자고등학교와 배제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배제학당을 설립을 하셨고, 경신학교가 있고 피어선 연합성경학교, 이쪽에 있는 곳들이 이제 초등교육을 담당을 했다면은 고등교육, 대학교육은 연희 전문학교에서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는 The Founding of CCC,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건물이 벌써 연희 전문학교의 건물이었나 생각하시기 쉬운데, 여기는 미국의 기독교 회관, 그러니까 조선 땅에 있는 미국 기독교 회관의 건물이었습니다. 1915년 당시 일본한테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허락을 넣어도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본인 입장에서는 조선 사람을 가르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그래도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의 허가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일본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미국의 기독교 회관에 강의동 한 동을 들여서 강의를 시작했던 게 연희 전문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본한테 인가를 받게 돼서 처음으로 지은 건물이 바로 여기 있는 치원관이라는 곳입니다. 최초의 목조 건물로서 여기에서 뭐 교육이든 뭐 식사든 대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은 전부 다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화재로 소실돼서 남아있지는 않고요. 그 이후로는 스팀슨관, 언더우드관, 아펜젤러관, 연세대학교의 가장 유명한 세 가지 건물 있죠? 가운데 있는 그 세 건물이 차례대로 지어지게 되고, 여기 언더우드 동상이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이쪽은 노천극장인데요. 이제 오늘날에도 연세대학교에 축제를 하거나 그렇게 쓰는데요. 그때 당시에 만들었을 때도 동양 최대의 극장으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하나 일화가 전해지는데, 여기 보이시는 분들 계시죠? 교수랑 학생분들이 수업이 끝날 때마다 벽돌 한 장씩을 여기 주변에다가 쌓아놨다고 해요. 한 수업이 끝날 때마다 무조건 한 장씩. 그래가지고 그 벽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노천극장을 만들었다는 이제 일화가 전해지긴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 사실관계는 저희도 아직은 이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연희 전문학교, 오늘날의 연세대학교가 되는 연희 전문학교의 교육 방침을 써놨는데요. 본교는 기독교주의하에 동서 고근 사상의 확충을 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 동쪽과 서쪽, 고근, 옛 고자의 근래근, 오늘날의 것과 옛 것의 것을 서로 화합하고 확충한다. 그러니까 서로 합쳐서 어우러지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연희 전문학교와 비견될 수 있는 학교가 평양에 있는 숭실기독교, 숭실학교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숭실대학교에 전시되는 숭실학교가 있었는데,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 목표는, 지향점은 기독교인 리더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도, 교수도, 대학교에 관련된 관련자도 모두 기독교인이어야 되면 받아줬던 반면에, 연희 전문학교의 교육 관심은 조선인 리더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때 당시 조선 땅의 관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일본인이라고 할지라도 조선인 리더를 세우는데 필요하다면 교수로 채용하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조선인 리더가 될 제목이라면 누구나 학생으로 받아들여졌던 곳이 바로 연희 전문학교였습니다. 원희룡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통역 장교로서 복무를 하시던 분이고, 이제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을 받으셨고, 그때 당시 한국말과 영어를 세상에서 가장 잘하시던 분이 원희룡 박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휴전협정서에서도 이제 영어랑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도 책임적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시는 원희람 박사님이셨고, 이제 한국을 최초로 방문한 미국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도 통역을 맡으셨던 분이 바로 원희람 박사님이셨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원희람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원두 선교사님도 그렇고 원한경 박사님도 그렇고 원희람 박사님도 그렇고 박사라는 이름, 교수라는 이름, 군인이라는 이름 여러 가지 타이틀을 지녔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자신이 한국으로 온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를 이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느 방면에서나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릴리언스 호튼 언더우드 선교사님 창업 100주년을 이제 저희가 기리기 위해서 릴리언스 호튼 언더우드 여사님에 관련된 방으로 전시를 해둔 곳입니다. 릴리언스 호튼 여사님은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이제 간호학을 이제 전공을 하셨고, 간호학 이제 졸업을 하시자마자 바로 조선 땅으로 이제 오시게 되신 분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조선 땅에서 결혼을 하셨고 굉장히 섬세하고 사려 깊은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특히 글을 굉장히 잘 쓰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도 저술하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글로 여러 가지 것들을 남기는데 조선 땅의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순수히 기독교 신학에 관련된 글들도 많이 쓰셨고, 조선인의 성품들, 그때 당시 조선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책들을 저술하신 분이 바로 릴리언스 호튼 언더우드 여사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하신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선교사님들의 가문이나 자녀들. 2011년이라고 돼 있지? 얼마 안 됐지? 10년 전. 2살 때. 내가 3살 때. 그럼 난 너무 없지. 한국을 떠나지 않고 자손들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계속하고. 이거 기억하지? 요한복음이야. 성지순례 중 가장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진짜 어떤 게 재밌었어요? 그냥 듣는 이야기도 재밌고요. 네.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선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좋아진 지금부터? 성령이 된 다음에 이렇게 선교를 할 거예요. 현재 어떤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네. 예진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했어요. 어떤 게요? 우리나라에 와주셔서. 그래서 예진이는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슨 노력을 할 거예요?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를 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I love you. 저도 I love